당장 나가. 여기가 동네 다방인 줄 알아? 이런 차림으로 와서 15,000원짜리 커피 마실 사람 같아 보여? 무료급식소나 경로당 찾으시는 거면 시청에 물어보세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오는 곳이 아니야.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모욕.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에게 쏟아진 비난은 차가운 호텔 로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롱했던 낡은 옷 속에는 호텔의 30년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살아온 이 호텔의 창업주,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손님을 차별하는 호텔. 그곳에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잃지 않은 유일한 직원, 한유나. 그녀의 용기는 과연 이 거대한 호텔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매니저 앞에서 할머니는 과연 어떤 반전을 선사할까요? 최고급 호텔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 파격적인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김정숙은 아들 최민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맨손으로 일궈 지금의 그랜드 호텔로 성장시킨 이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돈 없어 보이는 손님은 아예 문전 박대한다는 소문은 단순한 뜬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호텔 이사회 멤버인 이민준 이사도 같은 걱정을 나누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호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손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밤새도록 김정숙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을 손님을 왕처럼 모시며 살아왔는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지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껏 초라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카디건을 걸치고 발등이 해진 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장볼 때나 들고 다니던 낡은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최고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김정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벅찬 감동과 함께 씁쓸한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그녀가 기억하는 작은 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만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 속에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지나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손님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대? 보아는 뭐 하는 거야?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에 김정숙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로비 한가운데 있는 소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바닥에 깔린 값비싼 대리석과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묘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 하나가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유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유나는 여느 직원들과 달리 차갑게 그녀를 재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한유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한유나의 태도에 약간 놀라면서도 이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왔어요. 한유나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힐끗 보더니 몸을 조금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여기 커피 값이 좀 비싸요. 한 잔에 무려만 5,000원이거든요. 그 말에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혹시라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그렇게나 없어 보였는지 한유나의 진심 어린 걱정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과연 그럴 만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숙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제가 꼭 마시고 싶은 커피가 있거든요. 한유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혹시 매니저님이 보시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니저가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한유나를 따라 커피숍으로 걸어가면서 김정숙은 자신의 호텔이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는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호텔이 겉모습에만 치중해 진정한 품격을 잃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한유나의 안내를 받아 커피숍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김정숙은 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현우 총괄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유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김정숙을 힐끗 보며 불쾌한 듯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늙은이를 왜 커피숍까지 안내? 당장 나가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김정숙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한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매니저님 손님이시잖아요. 커피 드시겠다고. 최현우는 한유나의 말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커피, 여기가 무슨 동네 다방인 줄 아나? 이런 차림으로 와서 15,000원짜리 커피 마실 사람 같아 보여? 그 한마디가 김정숙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진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정숙은 억눌린 분노 속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나도 돈은 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가려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최연우는 김정숙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무료급식소나 경로당을 찾으시는 거면 시청에 물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품격 있는 호텔을 지향합니다. 다른 고급 손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최연우의 말이 김정숙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작은 여관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남루한 차림의 손님들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출장 나온 세일즈맨,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청년들까지 모두 그녀에게는 귀한 손님이었죠. 특히 20년 전 비 오는 날 밤에 찾아왔던 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고 신발은 너덜너덜했지만 김정숙은 따뜻한 수건과 새 옷까지 내어주며 그 할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김정숙은 그때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아릿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연우는 김정숙의 속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날이 선 채였습니다. 지금 다른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제발 당장 나가주세요. 아니면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들이 모두 자신을 잡상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처럼 보고 있다는 것을 김정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굴욕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여기서 끝내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그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이 호텔에 아직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때 한윤아가 최연우 매니저 앞에 굳건히 섰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손님을 대하면 안 되죠. 최연우는 한윤아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격분했습니다. 한윤아 씨,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신입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이 늙은이를 두둔해? 그의 고함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한윤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항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 교육받을 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라고요. 저희 호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손님에 대한 존중이라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한윤아는 최연우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김정숙을 끝까지 감싸려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김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차갑고 냉정한 호텔에서 아직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다니. 한윤아는 최연우의 계속되는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을 이끌어 로비 한쪽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님. 매니저님이 평소에 좀 그러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김정숙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이 호텔에 희망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최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윤아를 따라 테이블까지 다가와서는 더욱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한윤아 씨, 당장 이 노인네 내보내. 이게 마지막 경고야.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연우는 한윤아의 행동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김정숙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이 상황의 끝을 보리라. 바로 그때 로비 저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자가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민준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숙이 호텔을 경영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오랜 동료이자 호텔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였습니다. 이민준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서 김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그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연우도 한윤아도 주변의 모든 손님들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김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최연우는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벌린 채 김정숙과 이민준 이사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은 김정숙의 낡은 차림새를 보고 당황한 듯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오셨나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민준 이사는 그런 최연우를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매니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회장님을 내쫓으려고 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였고 이민주는 더욱 격분한 목소리로 최연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최민수 대표님께 연락하세요. 회장님 오셨다고. 그제야 김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이 이사님. 제가 직접 올라가지요. 그녀는 이민준과 함께 아들이 있는 30층 대표이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금 벌어진 믿기지 않는 상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3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아들 최민수는 어머니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민준 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내쫓으려 하다니. 김정숙은 아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냐?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내쫓으라고 내가 가르쳤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어머니의 꾸짖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한 경영으로 인해 어머니의 평생 철학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최 매니저와 한윤아 씨를 여기로 부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민주는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최연우와 한윤아가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최연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한윤아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최연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매니저, 3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작은 여관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최연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는 손님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진짜 품격이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민수와 이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는 듯 했습니다. 김정숙은 최연우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매니저, 호텔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죠. 진정한 서비스는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 넘게 쌓아온 세월의 지혜와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고개를 든 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이제껏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김정숙은 최연우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젊은 친구, 당장 호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호텔리어가 될 자격을 잃은 겁니다. 최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민준 이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최 매니저,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확인하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이제 알겠나? 최민수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 매니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손님을 차별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김정숙은 아들을 제지하고 한윤아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윤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 한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절대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호텔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연우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떠났고 한윤아는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며 새로운 매니저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한윤아의 진심과 용기가 호텔의 미래를 다시 밝혀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숙은 다시 그랜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윤아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반기는 한윤아를 보니 김정숙의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한윤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매니저 일은? 한윤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회장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어요. 모든 손님을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정숙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변화는 한윤아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손님에게든 정중하고 따뜻하게 응대하고 있었고, 특히 한 구석에서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연우가 내쫓았을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고급 손님들과 똑같이 정중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윤아가 그녀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은 우리 호텔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사장님이세요. 처음엔 작업복 때문에 다른 직원이 실수할 뻔했는데 제가 정중히 모셨더니 앞으로도 저희 호텔을 자주 이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게 진짜 서비스예요. 호텔을 나서면서 김정숙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품었던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갇히지 않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호텔은 이제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정한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정숙은 이 모든 변화가 한윤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호텔의 미래가 이제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야! 이정신 나갔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까짓 게 3억 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저랑 같은 인간이라는 게 더 창피하네요. 내가 감히 날 때려? 너 없애버릴 거야! 별것 아닌 소란으로 시작된 백화점의 한낮. 오만한 젊은 여자의 갑질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막말에 담담히 맞서던 한 중년 여인. 전 남편 집안의 후계자에게 모욕당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하찮은 존재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판을 뒤엎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지는데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승자인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함 속에 은은한 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쇼윈도 안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품 같은 시계들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린 것은 한 젊은 여성의 시끄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껏 위세를 부리던 젊은 여성. 한지은은 매장 직원들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야! 이정신 나갔냐? 내가 누군지 몰라? 한지은의 날 선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 강도훈이 누구인지 알기에 감히 제지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강도훈은 한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H그룹의 차기 후계자였으니까요. 그때 매장 한쪽에서 조용히 시계를 구경하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한지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세연이었습니다. 김세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한지은과 눈이 마주친 김세연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김세연의 질문은 매장 직원들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한지은은 이내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한 그 태도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원이 급히 대답하며 김세연의 질문을 수습하려 했지만 한지은은 김세연의 모습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피식하고 웃었죠. 불쌍해서 어째. 한지은은 턱을 치켜들고 김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김세연, H그룹 사모님이었던 사람이 하층민들하고 어울리고 있다니! 창피해 죽겠네. 한지은의 말에 김세연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에 번개 같은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한지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세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지은을 마주했습니다. 김세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랑 같은 인간이라는 게 더 창피하네요. 김세연의 한마디에
한지은은 말문이 막혔고 매장 직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을 감히 당신이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김세연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녀는 자신의 눈에 띄는 가장 값비싼 시계 3억 원짜리 한정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방금 봤던 시계 살게요. 결제는 이걸로 해주세요. 김세연은 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매장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지만 한지은은 김세연을 얕잡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거 내가 찜해둔 거거든! 그녀는 김세연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그 카드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지은의 거만한 태도에 직원은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김세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요? 한번 긁어보면 알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지은은 그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김세연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내가 부잣집 사모님인 것 같냐? 50살이나 처먹은 중년 아줌마야! 주제를 알아! 그 모욕적인 말에 김세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왔지만 한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세연의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매니저가 한지은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은 오히려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입 안 닥쳐! 한지은은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쓰레기가 하나 더 있었네! 인간 쓰레기통은 왜 안 만드나 몰라! 한지은의 막말에 김세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한지은의 거만한 태도에 질렸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자꾸 개가 짖나 목줄이라도 해줄까요? 김세연의 단호한 한마디에 한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죽으려고! 그러나 그때 결제 단말기에서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객님,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김세연은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 고개 숙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은은 그 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이 건네는 영수증을 빼앗아 들고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한지은의 손에 들린 영수증에는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영수증을 믿을 수 없다는 듯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까짓게 3억이 있다고? 한지은은 김세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김세연은 한지은의 의심 가득한 질문에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죠? 한지은은 김세연의 여유로운 표정을 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 너 H그룹 재산 빼돌렸지? 나 곧 H그룹 사모님 될 사람이거든! 당장 내 돈 토해내! 한지은의 말은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재벌가의 재산 분쟁이라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져가는 순간이었죠. 김세연은 한지은의 억측에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지은은 김세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손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되겠지?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한지은은 김세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백화점인데
여기 H그룹 재산 빼돌린 도둑놈이 있거든. 빨리 와봐. 한지은의 통화 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당황하며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매장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한지은의 거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지은의 남자친구이자 H그룹의 후계자인 강도훈이었습니다. 강도훈은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한지은과 김세연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은은 강도훈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늙은이가 H그룹 돈을 훔쳤어. 지 아들놈한테 3억 원짜리 시계를 사주더라니까. 강도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한지은은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알기로 저 아줌마 그냥 빈손으로 쫓겨났을 텐데 재산 빼돌린 게 분명하고만.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해줄까? 내가 H그룹 물려받으면 우리 자기도 H그룹 사모님 되는 건데 우리 자기 말 다 들어줘야지. 일단 쟤네 돈부터 다 뺐어. 분명 오빠 아버지랑 이혼할 때 재산 빼돌렸을 거야. 한지은은 강도훈의 팔을 잡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안은 숨죽인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도훈은 한지은의 말을 듣고 김세연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김세연의 앞에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너네 좋은 말로 할 때 뱉어내라. 안 그러면 너네 평생 벽에 똥칠만 하고 살게 해준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세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강도훈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너랑 내 아버지가 짜고 쳐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만들었잖아. 김세연은 지난날의 억울함이 떠올랐는지 이전과는 달리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강도훈은 김세연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냐? 증거 있어? 저 늙은이가 뒤에서 돈 빼돌렸을지 어떻게 알아? 그의 말에 한지은이 동조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빈손으로 나왔다는 걸 누가 믿어? 이제 보니 도둑년이었네. 그녀는 다시 흥분하여 김세연에게 달려들었고 김세연은 한지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고 소리가 울리며 한지은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한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김세연을 노려보았죠. 이게 미쳤나? 한지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김세연에게 다시 달려들었고 김세연은 그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이나 하는 사람들. 한지은은 모욕을 당했다는 듯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감히 날 때려? 너 없애버릴 거야.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지는 그때 매장 입구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굴 없애겠다고? 남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남성이었습니다. 강도훈은 그를 무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놈은 또 뭐야? 강도훈은 그가 김세연의 숨겨둔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세연은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난 남편 이현우의 존재에 안심했습니다. 이현우는 김세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김세연은 이현우의 온기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강도훈과 한지은은 이현우의 등장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도훈은 곁에 있던 한지은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하, 이제 보니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였어? 그런 주제에 뒤에서 돈을 빼돌려? 강도훈의 비웃음에 이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세연의 전 남편을 언급하며
이 모든 소동이 김세연의 부도덕한 행동 때문이라고 몰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전 남편 돈이라고? 아니면 저 늙은이가 어떻게 3억 원짜리 한정판을 사는데 바람핀 주제에 돈까지 훔쳐? 한지은은 이현우의 존재가 김세연의 도덕적 결함을 증명하는 듯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현우는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차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두 눈이 장식인가 보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지은은 이현우의 말에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한지은은 이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든 감히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해? 이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지은의 남자친구인 강도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를 무시하고 섰습니다. 한지은은 이현우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나 H그룹 사모님 될 사람이야.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이현우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양 사장. 여기 S백화점인데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네. 좀 내려와 봐야겠어.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한지은은 이현우의 허세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양 사장! 설마 S그룹 사장님 말하는 거야? 어디서 가짜는 연기질이야? 한지은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강도은 역시 이현우의 전화가 허세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현우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허세는 그만 부리죠. 강도은은 이현우를 무시하며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도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알게 될 테니까. 이현우는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매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죠. 매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은과 강도은의 으스대는 표정은 여전했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직원들과 손님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현장이 곧 폭발할 것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엘리베이터 문과 매장 입구를 번갈아 주시하며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 애썼습니다. 이 짧은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에게 한없이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온몸에서 풍기는 다급함은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은과 한지은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진짜 양 사장님이네. 어떻게 여길?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통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사장은 그들을 지나쳐 이현우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굽히고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백화점 사장의 말은 매장 전체에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강도은과 한지은의 얼굴은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 사장이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이에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강도은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모욕하고 비아냥거렸던 남성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만함 대신 소름 끼치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이현우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무표정하게 백화점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양 사장, 백화점 사장은 이현우의 부름에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현우는 그를 향해 손짓하며 한지은과 김세연 쪽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이현우의 입에서 곧이어 나올 말에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화점 사장은 이현우의 눈빛만 보고도 그의 의도를 파악한 듯 한지은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S그룹 사모님이야. 너 같이 듣보도 못한 여자가 함부로 말할 뿐이 아니라고. 이 한마디는 강도은과 한지은이 쌓아 올린 허세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현우는 백화점 사장, 양 사장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H그룹에 투자하기로 했던 계약 전부 취소하지. 그리고 H그룹이 저질렀던 비리들 전부 기사에 내보내. 이현우의 한마디에 강도은과 한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도은은 다급하게 이현우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지은 역시 곁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현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들의 간절한 사과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김세연의 손을 잡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매장을 나선 이현우는 김세연을 차에 태우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김세연은 이현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김세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김세연은 이현우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세연은 이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는 김세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김세연은 이현우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현우는 김세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김세연은 이현우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현우는 김세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사건은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H그룹은 S그룹의 투자 철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H그룹 후계자 강도은과 한지은은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김세연과 이현우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현우는 여행지에서 김세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H그룹의 사모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그저 나의 아내, 김세연이니까요. 그의 말에 김세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현우는 김세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세연은 이현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현우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세연은 이현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지켜주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지켜주는 힘은 바로 지켜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김세영과 이현우는 서로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편견과 오만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